7월 7일 수요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주식 시장은 S&P 500과 다우지수가 각각 0.2%, 0.6% 하락을 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17%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의 6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가 5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에너지와 금융 섹터 같은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이 하락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자유소비재와 부동산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얼마 전에 IPO했던 디디 추싱이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이 소식이 나타나면서 20%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4.69%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도 하락을 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35%까지 하락하면서 올해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에 이 관심이 집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준비된 전략 자료는 총 7개고요. 주식과 원자재 전략 그리고 산업기업 분석 5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식 전략 박인금 위원 발표해 주세요. 지금 중국은부터 이번 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6월 22일 상해 환경에너지거래소가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전국 단일 거래소로 운영과 시행할 전망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전자정보, 금융거래 등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탄소 배출 감축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정부 간 탄소 배출 총량을 적정 비율에 따라 기업 등 시장 주체에게 배출권을 배급하면 시장 주체들이 해당 배출권은 상품처럼 살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중국은 광동성, 후베이성 등 8개 성과 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시범 지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철강, 전력, 시멘트 등 20여 개 세부 업종 3,000여 개 기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전구적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우선 전력 부문을 시작으로 운영되고 앞으로 5년간 석유화학, 철강, 제지, 민간 항공 등 분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장의 개장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향후 전 사업 부문에 걸쳐 탄소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기존 최대 시장의 이유를 넘어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소모형 기업은 신에너지 기업과 장기 탄소 배출권 거래 방식을 만들어서 탄소 크레딧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에너지 기업은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정부의 환경 보호를 위한 세부 정책이 꾸준히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에너지 기업의 업종 성장 모멘텀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서 중국 동서부 지역의 격차를 축소시키고 부의 재분배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중국 서부 지역에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서부에서 석탄, 수자원 등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서 동부 연해 지역으로 수송하는 서전 동송에 중국의 특고압 기술이 더해진다면 중국 내부에서 초대형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과 함께 동부의 부, 인재, 기술이 서부로 이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좀 간단히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벤트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좀 조정을 받았고 이번 주 상승 탄력이 좀 약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정치적인 행사를 앞두고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경험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창당 이벤트 종료 이후에 특별한 악재는 없으나 정책 기대감 약화로 차익 시행 매물이 출회되었고 특히 중국 중앙은행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주말 중국 사이버 안전국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 사용 규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의 이유로 주요 앱스토어에서 상대로 디디 추싱 앱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독점 규제에 이어서 사이버 안전 관련 규제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중국 정책 불확실성 역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만 올해 중국 정부의 주요 취지는 이 디레버리징이 아닌 레버리지 안정이라는 점, 현재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이 중립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강하게 긴축할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반기 경기 성장 모멘텀 둔화로 추가 부양 정책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이 거래일 연속 중국 주식을 순매수했던 점, 거래 대금과 신용거래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심리는 여전히 좀 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전체 A주 이익 증가율이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호한 펀더멘털에 따른 주가 반등이 좀 시현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분기 실적 예상치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업종은 2차 전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 반도체, 화학,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그 디디 추싱도 그렇고 DR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된 DR물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 기술주,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된 기술주와 A주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유망할지를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디디 추싱의 이 디디 추싱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상장된 이 윈만만, 호처방, 보스지펜 이런 세 가지 기업이 모두 인터넷 안보 심사의 대상을 좀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중국 정부는 이런 IT 기술로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IT 관련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한 상황, 꺼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이런 IT 기업들이 민감한 내부 정보를 미국에 좀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게 중국 당국의 우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에 상장이 된 이런 중국 IT 기업주들이 주가가 좀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콩 상장된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지난주에 저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3분기에 중국 이런 반독점 규제 관련 이 강도가 피크를 좀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세부 항목의 6개가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런 3분기는 아마 주가에 좀 저점을 통과하고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면으로 중국 A주 본토에 상장된 기술주들이 실적도 좋고 오히려 투자 좀 요망한 업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현우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하반기에 나올 제품이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라는 차세대 서버 CPU입니다. 이 시장에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 최근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신제품이 하반기에 출시되면 여기에 더 수요를 많이 덧붙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제품이 최초로 DDR5를 지원하는 서버 프로세서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덧붙어져서 시장에서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인텔이 이 제품 출시 지연을 좀 밝혔고요. 지연 이유는 추가 검증을 위한 시간 확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2분기에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출시 지연이 하반기에 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를 지원하는 제품인데 뭐 당연히 출시가 지연되면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DDR5 관련된 뭐 공정 기업들, 테스트 관련 기업들한테도 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이슈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부정적인 얘기인데요. 뭐 긍정적인 것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 인텔이 이 제품에다가 HBM이라고 불리는 메모리를 탑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BM이라는 거는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DRAM에다가 TSV라는 공정을 통해서 DRAM이랑 CPU를 같은 기판에 통합하는 제품입니다. 속도가 그 일반 DRAM 대비해서
최소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빠르고 최근에 그 메모리 중에서 이제 GDDR이라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건 GPU에 붙는 메모리인데 GPU에 붙는 GDDR보다도 속도가 2배 이상 더 빠른 제품이어서 상당히 뭐 고성능 제품입니다. 인텔이 이 HBM을 이 사파이어 레피즈에다가 통합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 GDDR이라는 메모리가 일반 뭐 DDR4라든지 DDR5 같은 메모리보다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서버 CPU보다는 이 고객들이 GPU를 쓰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져가지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GPU에 붙는 GDDR보다 더 빠른 HBM을 이 서버 프로세서에다가 통합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요. 이제 HBM은 관련 후공정이 중요합니다. 그 메모리 다이는 일반 뭐 DDR4, DDR5랑 비슷한데 이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TSV라는 후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한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그 저희가 작년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이 HBM 공정을 위한 듀얼 스태킹 TC 본더라는 그 장비를 제조하는데 요거를 고객사한테 납품 중이고 서버 프로세서에 HBM이 통합될 경우에 이런 장비 수요에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출시 지연이 뭐 데이터 센서 이 수요에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가격 전망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내용인가요? 일단 3분기는 영향이 없고요. 3분기는 저희는 한 8%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는 저희는 이제 한 자릿수 초반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4분기에 가격 전망에 좀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계 이제 분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해보면 이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4분기에 이 제품이 출시될 경우에 뭐 서버 투자를 이걸로 같이 해서 이제 좀 많이 하겠다 이런 수요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으로 이제 딜레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 가격에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건설 건자재 산업 건설학개론 발표해 주세요. 네, 건설 대신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3분기 건설주 투자 전략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에 GS건설은 플랜트 인력 명예퇴직, HDC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붕괴 사고, 대우건설은 인수건으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한 이슈 없이 주택 매출 중심으로 실적 개선되며 신사업 기대되고 있는 현대건설과 DLENC를 최선호주로 말씀드립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해상풍력 원자력 발전 매출 확대, DLENC의 경우 CCUS와 같은 신사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대형사 중 PER이 가장 높고 DLENC는 가장 낮은 기업으로 두 종목 함께 접근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김동양 의원입니다. 예, 저희 포스코 인터내셔널 홀드에서 지금 3년 만에 바이로 투자 의견 상향하고요. 목표 주가도 3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홀드 투자 의견일 때도 이번 하반기서부터 실적 모멘텀 강화될 거다라고는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좀 더 많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연간 영업이익 3분의 2를 기여해 왔던 미얀마가스전은 올해부터 이제 구조적인 요인으로 감익이 불가피합니다. 물량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유가 급락에 따른 후행의 영향으로 가격이 연간으로 빠지는 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개발 투자 지연이 되면서 코스트 리커버리 줄어드는 이 뭐 세 가지 악재가 겹쳐서 올해 미얀마가스전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 1,600억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좀 다행인 거는 하반기서부터 분기별로 보자면 유가가 이제 뭐 반등한 부분들이 이제 후행해서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또 연초부터 투자가 재개된 것들도 코스트 리커버리 증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상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비미얀마가스전 그러니까 트레이딩과 투자법인 쪽의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포스코 해외 수출 채널 통합 영향 계속 지속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서 그 구동 모터코 실적도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3% 성장, 그리고 하반기만 보자면은 YOY로는 평균 40% 가까이 성장을 보일 걸로 전망을 합니다.
저희가 실적은 올해 내년 영업이익 각각 6%, 8%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준연도 내년으로 변경하고 목표 할인율 축소하는 걸로 해서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400억 중반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 상회입니다. 1분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미얀마 가스전은 비수기 영향으로 약간 줄어들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실적 모멘텀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 월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월봉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미얀마 가스전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 가스전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2014년부터 20년 구간 보시면 이제 주가는 계속 약세였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하고 올해 내년 실적 전망하고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얀마 가스전 영업이익은 기여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들 정도로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드는데요. 비미얀마 가스전 이익 개선되는 부분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이 4,300억에서 5,600억 수준으로 연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외단에서 부실들을 이제 많이 떨어냈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은 오히려 1,700억에서 3,400억으로 2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PER이 올해 내년 9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이런 저평가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드림텍 손세훈 의원 접속되셨나요? 네, 드림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중순부터 추천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드림텍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이 자료를 좀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드림텍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약 80%가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모델 출하, 갤럭시 모델 출하량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데요. 일단은 2분기는 1분기는 갤럭시 S 출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1Q가 보통 많이 1년 중에서 높고, 근데 2Q는 이제 출하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월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든가 코로나19 재확산, 특히 베트남 쪽에서 확산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럴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좀 2분기는 1분기 대비 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YOY 성장률은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 작년은 2분기가 적자였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됩니다. 일단은 이 회사에 봐야 될 포인트는 일단은 올해 이제 폴더블 폰, 갤럭시 쪽에서도 폴더블 이제 갤럭시 G 플립이라든가 갤럭시 G 폴드 3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 갤럭시 노트가 부재가 된 상황에서 이런 폴더블 폰이 이제 노트를 대체하기 위해 가격 할인도 많이 하고 스펙 상향을 하면서 올해는 한 700만 대에서 한 800만 대 정도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400만 대까지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문인식 모듈이 드림텍입니다. 대부분 과점을 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회사가 갤럭시 폴드 그리고 갤럭시 G 플립에는 과점을 좀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폴더블 쪽 관련 지문인식 모듈은 전년 대비랑 300% 이상 증가하고 내년에는 5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IT 모듈 기술을 활용해서 무선 심전도 센서 패치 모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인도나 이런 쪽으로는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미국의 FDA 승인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1년째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 FDA 승인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좀 진행 중입니다. 긍정적인 점은 이제 FDA에서도 Q&A라든가 이런 게 좀 계속 좀 팔로우 요청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는 승인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헬스케어 기기가 30초 만에 코로나를 진단하는 전자코 솔루션인데 이거는 작년 11월 정도에 유럽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FDA 같은 경우는 항원 항체 방식의 진단 키트만 승인 방식만 있었지 전자코 솔루션 방식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 승인을 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FDA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드림텍에서도 전자코 솔루션 승인 신청을
추천을 3분기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 두 건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기대해볼 만하다,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IT 업체의 밸류에이션 상으로서 목에 다 찼지만은 일단은 의료기기의 승인이 되게 되면은 의료기기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 레이팅이 충분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계속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헬스케어 쪽에 지금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숫자가 찍힌다면 뭐 수년 내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숫자가 찍힐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FDA 승인을 낸 제품은 무선신조도 패치 2라고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하겠고 2019년에 무선신조센터 패치 1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매출이 좀 발생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FDA 승인을 제출을 하고 있는 2 제품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은 안 났지만 인도나 이런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이미 좀 매출이 좀 일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에 헬스케어 쪽 관련 매출액은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무선 심전도 이 센서 패치라는 거는 이 심장이라든가 이런 데 좀 안 좋은 분들이 이제 환자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은 미국 내에서만 이 제품 자체가 유선 신전도가 한 1억 대 정도 미국 내에서만 좀 팔리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10% 정도만 이 무선 신전도 패치가 유선을 대체한다고 쳐도 한 2, 3천억까지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비중이 올라가게 된다면 헬스케어 쪽에 대한 리레이팅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월덱스 이현동 위원입니다. 네, 월덱스 발표드리겠습니다. 월덱스 지난 7월 1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미 씨와 약 4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약 7,500평 규모의 토지 취득과 연간 매출액 500억 규모의 공장을 2개 증설을 추가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증설하는 공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고요. 이는 이제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가시성을 조금 빨리 땡겨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취득한 부지에 추가 2동이 추가적으로 증설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장기 성장성은 이것으로 확보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4월에는 연간 매출액 500억 규모의 제5공장이 완공이 되었는데요. 신규 장비 셋업 및 공정 조건 변경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5공장의 매출 기여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공장이 동사 과거에는 해외 수출 비중이 많았으나 이게 이제 대부분 국내 주요 고객사로 국산화 쪽에 대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국내 고객사양 매출이 약 44%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동사 이제 지난 주가 고점 이후로 약 24% 정도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반도체 섹터의 주가 부진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 동사가 생산하는 이 부품 자체가 뭐 웨이퍼 대구경화라든지 공정 기술 미세화의 수혜를 걸 고려한다 그러면은 동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 이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가동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둔화 가능성 낮고 오히려 추가 증설 모멘텀이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기준 PER은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내 동종업계 평균이 약 26배이고 원익 QNC 같은 기업도 13배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투자 증가 시 동사의 미국 소재 자회사 WCK에 대한 투자로 미국 쪽의 투자에 대한 수혜가 바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타 업체랑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NH 모닝 브리핑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